숙제 없었죠? 네. 48쪽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뭐 물질도 만들고요, 뭐 분해해서 에너지도 얻고, 뭐 이런 게 다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생명 활동을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해.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자,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분해하거나 막 이러는 건데, 그 반응물하고 생성물에 에너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달라요.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으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 흡수합니다. 근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이게 오른쪽이 항상 생성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생성물이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으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뭔가 출입이 있다. 이해 가시죠?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출입이 있으면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원래 니네 과자 같은 거 불 붙이면 엄청 잘 탑니다. 불 붙이면 엄청 과자 잘 타요. 막 지글지글한 거 과자 잘 탑니다. 사실 과자를 우리 몸에서 먹으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36.5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과자를 불 붙일 때는 적어도 뭐 거의 한 1000도 가까이는 되겠죠. 불꽃이니까. 그 정도 온도가 돼야지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36.5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은 어떤 촉매라는 게 있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는 다시 다 할 거예요. 자, 물질 대사는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 이게 동화작용이 이렇게 써있는데 동화작용이 뭐지? 이러면 안 돼. 동화작용은 이거야. 동화작용은 작은 물질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 동화작용입니다.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하면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은 뭔가 크게 만드는 거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다. 근데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뭔가 화학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화학 결합. 아미노산을 가지고 뭐 단백질을 만든다고 합시다. 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애들 이렇게 화학 결합을 시켜야 돼. 결합. 근데 그 화학 결합에 원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시키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흡수.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다. 근데 아까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어떻게 돼? 이렇게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 흡수하고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 하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반응인데 포도당이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 다 탄소 어떤 결합들이 막 있는 거야. 어떤 결합들이. 그거를 이렇게 뚝뚝 끊어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은
거기에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고, 세포 호흡. 그리고 세포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 우리 쓰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소화시킬 때도 뭐 녹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뚝뚝뚝 끊지? 끊잖아요. 끊는 게 이화작용이다. 이해 가시죠? 이 그림도 아셔야 되겠고,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갈 때는 동화작용,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갈 때는 이화작용. 네. 물질 합성하는 거고, 이화작용 물질 분해하는 거고, 에너지 흡수하는 것은 동화작용, 에너지 방출하는 것은 이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커야 돼. 뭐 그런 보기가 나와. 이화작용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 보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읽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외울 건 외우시고, 문제 풀면서 확인하고 공부하고. 공부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열받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하기 싫어지잖아. 그래서 공부를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물질대사 중에 이제 세포 호흡. 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과자 태우는 것도 얘기했는데, 연소 반응은 한 400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종이의 발화점이 한 400도 정도 되는데, 400도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세포호흡은 요렇게 되려면 어떤 생체 촉매가 필요한 거예요. 생체 촉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소 반응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포 호흡은 단계별로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와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한 방에 에너지가 왕창 나와. 그러니까 과자가 활활 타지. 뭐 활활 타는 거죠. 에너지가 왕창 나오니까. 근데 생성물은 똑같아요. 이산화탄소와 물. 사람이 밥 먹어도 이산화탄소와 물 나와요. 대변이 나오고 그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소화가 안 된 찌꺼기인 거지. 그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물질 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생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나와요. 포도당은 그냥 공기 중에서 태워도 나와요. 생성물이 똑같죠. 근데 이건 한꺼번에 진행되는 반응이다. 만약에 우리가 밥 먹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큰일 나. 밥 먹으면 죽는 거야. 저렇게 에너지가 왕창 나오면. 자, 생체 촉매란 생명체에서 합성이 되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합성 대업이라네. 잘못했네요. 생명체에서 합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다 이 소리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을 효소라고 한다. 이런 효소들을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죠. 생체 촉매. 생체 촉매랑 효소랑 같은 의미야. 효소라고도 하고 생체 촉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생체 촉매야. 근데 효소라는 게 뭔 일을 해주냐?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태워. 효소가 없을 때는 400도씨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지 타. 근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옆에 있네요.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에 비유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자, 봐봐. 이게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반응인데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물에서부터 이제 이 꼭대기까지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되게 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야지 반응이 가는데 못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어쩌다 넘어가는 애가 있어.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예요. 반응 속도가. 근데 효소를 쓰면 이걸 낮춰요. 언덕을.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막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반응이 빨리빨리 잘 진행되는 되게, 또는 이제 온도가 낮아도 빨리빨리 잘 진행되게.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 근데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다 얘들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반응물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야.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반응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응물하고 생성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 에너지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차이. 반응열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효소가 있건 없건 안 바뀌어요. 왜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해져 있으면 안 바뀝니다. 얘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겁니다. 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고, 반응열은 효소의 관계, 유무랑 관계없이 일정해요. 생명체 내에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뭐 밥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지장이 많은 거야. 자, 효소의 특징.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질이라는 말은 이제 반응물을 말해. 반응물은 기질. 특정 반응물하고만 작용을 해요. 그래도 이제 니네 좀 있으면 하여튼 중학교 2학년이니까 좀 있으면 배우잖아. 소화시킬 때 녹말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반응하고, 단백질은 펩신이 반응하고요.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 게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거야. 그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여기 써있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하지 못한다. 단백질은 펩신이나 트립신 이런 게 분해할 거고요. 지방을 라이페이스가 분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기질 특이성이 왜 생기냐면, 효소가 모양이 중요해. 모양. 3차원적인 모양. 반응물하고 딱 맞을 수 있는 모양이 된 효소하고만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모양이 중요합니다. 결합을 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분해 반응하는 거죠. 이화작용 하는 거죠. 이걸 분해를 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반응물은 떨어지고 나면 요건 다시 사용하면 돼요. 효소는 반응 전에 변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하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소는 이제 계속 이제 반응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고요. 재사용 가능하다. 이게 효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고 재사용 가능합니다. 효소의 활용. 물론 이제 생명체 내에서 효소는 아주 중요하고, 근데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효소가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효소가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같은 거, 그런 거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치즈, 된장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생활용품 중에 화장품 이런 거 무슨 효소 첨가되었다, 좋다,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치약에 어떤 효소가 들어있어서 좋다, 이럽니다. 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생명체 바깥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연육제, 이것도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고기를 연하게 해준다. 식혜, 엿기름에 있는 효소 아밀레이스가 밥을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생명체 바깥에서. 의학 분야, 소화제, 혈전 용해제, 혈전 용해 효소를 이용한다. 혈전이 쌓이면은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심장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거 용해시키는 효소가 되는 거죠. 혈전 용해제. 의료기기, 소변 검사제, 포도당 산화효소 이용, 혈당 측정기, 포도당 산화효소 이용, 이런 것도 있다. 자꾸 읽어두셔야지 아는 거예요.
산업 분야, 섬유, 의류, 가죽 등 효소를 이용해서 청바지를 탈색시킨다. 이런 것도 된다. 환경 분야,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거나 아니면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거 분해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데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 출혈 시 효소의 작용으로 혈액 응고가 되고요. 간에서 독성물질 효소가 작용하고 생장에 필요한 물질 효소가 관여하고 소화 효소에 의해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난다. 뭐 효소 없으면 우리 생명체의 그 생명 활동이 안 일어나요. 효소 없으면은 뭐 못 살아요. 그냥. 생명체 자체가 활동을 못 합니다. 모든 게 다 효소로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고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맞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반드시가 들어가면 왠지 틀려 보이는데 이거 맞아. 생명체 안과 밖에서 모두 일어난다. 이거 맞아. 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데 밖에서도 된다 라는 거예요. 생명체 밖에서도 된다.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뭐 같아요? 효소가 있을 때 뭐 같습니까? 2죠, 2, 그쵸? D는 효소가 없을 때고 B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 그림에서는 A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A는 반응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괜찮죠?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 다른 반응물에 재사용된다. 맞죠?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있어? 아니야. 왜냐면 뭐라고? 기질특이성. 틀렸네. 활성화 에너지 높인다고 써있군요. 미안해. 활성화 에너지 낮춰.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더 반응 속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150쪽 예를 들어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감자나 생간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뭐 혈액이나 이런 데도 들어있습니다. 혈액이나 뭐 이런 데도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게. 자, 근데 걔가 뭐 할 수 있냐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에 대한 촉매야. 생체 촉매. 근데 요게 과산화수소는 원래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기체가 막 발생하면 기포가 막 발생하는 거야. 기포가 발생하는 거 보고 반응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냐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3% 과산화수소수에 감자 조각 넣고 여기 좀 보이긴 하지, 보글보글. 그쵸? 생간도 넣으면 보글보글 할 거야. 지금 넣기 전이네요. 둘 다 분해 반응 촉매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건 넣은 거네. 넣고 나서 막 보글보글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꺼져가는 이제 향불 이런 거 집어넣으면 활활 타요. 왜냐면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면은 향불이 잘 타게 합니다. 정리된 거 보겠습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효소는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아 재사용된다. 근데 재사용된다라고 하는 실험은 뭐냐면 4번 실험을 보면 4번 뭐지? 자, 향에 불을 붙였다가 끈 후 불씨를 관찰한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나? 4번. 4구나, 그냥. 4번에. 자,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반응이, 뭐, 생간 조각을 넣고 반응했어. 기포가 다 발생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또 3% 또
또 넣어요. 그러면 또 돼요. 생간은 다시 안 넣어도. 생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반응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또 넣어. 그럼 또 돼. 왜냐면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실험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있으니까 이게 뽀글뽀글 생기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린애들 자꾸 막 넘어져가지고 까지고 막 이러잖아. 그럼 상처에다가 과산화수소수 그 좀 투명한 액체 발라. 그러면 여기 기포가 막 생겨. 보글보글보글. 왜 그러냐면 혈액에 카탈레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피부에 떨어지는 과산화수소는 별 반응 안 해요. 그냥 피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처에 떨어져 있으면은 산소가 발생해. 근데 그 산소가 뭐 하냐면 세균을 죽이는 거야. 세균을 산화시켜서 죽여요. 세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균에 감염 안 되려고. 산소가 세균을 산화시켜가지고 죽입니다. 살균작용 하는 거죠. 확인 문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했어요? 감자와 생간 속에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생간으로 해야 되지, 이게 삶은 간으로 하면 안 돼요. 삶은 간으로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효소가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A에서 효소가 없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지 않는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효소라는 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야. 반응 속도를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일어나긴 해. 효소가 없어도. 근데 되게 천천히 일어나니까 기포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해되지 않는다.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효소가. 효소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건 또 아니야. 되긴 되는데 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B와 C에서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 아니고 산소다. 산소.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실험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겉에서 봤을 때는 별일 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때그때 문제에 맞게 적용해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분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분해가 아예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지. 요런 보기는 사실은. 어찌됐건 익힌 감자가 지금 효소가 원래는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잘 뽀글뽀글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관 A에서 과산화수소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참 애매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않았다라고 하면은 맞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약간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B에서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면 기포가 발생하는 거 아니죠. B는 지금 카탈레이스가 없으니까. 시험관 C에서 발생한 기포의 성분은 자, 꺼져가는 부시로 넣어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시험관 B에서 실험 결과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B에서 감자 속의 효소가 열로 인해 재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자, 생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죠. 높이는 거 아니고 3번 4번 활성화 에너지 낮춰야죠. 자, 그래도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1등급 도전까지 할만한 것 같아요. 지금. 자, 해보십시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생체 촉매가 관여하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높은 온도에서만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고요.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하고 생물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 맞습니다. 그림을 봐야죠. 자, 포도당이 이렇게 작은 애로 분해가 되는 거고, 그건 뭐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로 되는 거를 화살표 보셔야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기억은 뭐 효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자, 가는 동화작용이다 아니고 나는 작은 분자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다. 맞네. 자, 기억의 생체촉매가 효소다. 생체촉매로 화학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맞죠? 네. 니은디가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합성을 하는 거고 동화작용이고, 포도당이 결합하여 녹말 만든다. 결합하여 녹말 만든다. 맞고, 뭔가 합성하는 거야, 지금 합성. 아밀레이스에 의해 분해된다. 아니죠? 이화작용이고요. 포도당이 분해되어 이화작용. 분해되는 거 이화작용. 자, 그 다음에 4번에 같은 양의 포도당이 생명체 내에서 세포호흡으로 산화될 때 요게 지금 생명체죠. 생명체 내. 요거는 한방에 연소, 요거는 이제 세포 밖에서 연소로. 세포호흡은 연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아니고요. 이게 더 낮은 온도죠. 낮은 온도로. 세포호흡은 다량의 에너지 한꺼번에 아니죠. 세포호흡과 연소의 결과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다르다. 아닙니다. 이게 똑같아요. 에너지의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똑같아서 똑같습니다. 세포호흡에는 생체 촉매가 관여하고 연소에는 촉매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호흡이건 이 연소 반응이건 둘 다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렇죠? 답은 4번.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 성분 합성하는 거 맞고요.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고, 생물의 몸에서는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 생체 촉매가 효소입니다. 생체 촉매가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 2번이 답이고요. 자, 이 반응은 이화작용이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냐.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죠. 그런 게 이화작용이에요. 그런 게 분해하는 거고 이화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효소가 있을 때다. 아니죠.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다. 니은이.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되니까.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랑 관계없습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잖아요. 그쵸?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잖아요.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자, 이 문장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감소하는 양은 얼마냐? 원래는 기억만큼이었는데 니은으로 줄어드니까 요 차이값, 그치? 응? 기억 마이너스 니은 값만큼 감소한다. 맞죠? 이런 거를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 거를. 자, 7번에 모든 효소의 입체 구조가 같다. 아닙니다. 입체 구조 다르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생물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아니죠. 낮추는 거고요. 반응이 끝난 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A에서 C 중 효소인 것의 기호를 골라라. B고 B죠. 근데 효소는 반응 후에도 어떻게 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 보시면 변하지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A가 반응물인 거고요. 반응물이고 기질이고 C가 생성물이고 이거는 무슨 작용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화작용 분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B는 효소는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이 반응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금 쌤 이화작용이라고 했잖아, 그쵸? 이게 결합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 기억 틀렸고 이해가십니까? 그 그림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대충 보면 안 되고. 이화작용이고 A와 B가 결합하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낮아요. 이 맞아요. 왜냐하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니까. 그래서 3번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저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죠. 효소의 주성분은 이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효소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효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거지.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에게만 작용한다. 특정 반응물하고 결합하여 작용한다. 한마디로 기질 특이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조금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시험관에 이제 과산화수소 넣은 다음에 A는 아무것도 안 넣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 없음이라고 그냥 써야 돼. 이게 하여튼 요렇게 물어보면 그냥 변화 없음이라고 하셔야 되고, 근데 아예 과산화수소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고 B는 감자 조각을 넣었어요, 그쵸? 이건 발생하는 거죠. 생간 조각에도 발생을 하고, 이거는 다시 살아나죠, 이것도. 그래서 자, 1번에 기억, 니은 둘 다 변화 없음 아니고요. 2번에 그 디귿의 분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음이다 아니고요. 3번에 과산화수소는 효소가 없으면 분해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야. 이게 애매하지. 변화 없음이라고 쓰고 변화 없다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효소는 도와주는 거여가지고요. 조금 분해가 되긴 해. 관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포가 막 부글부글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거야. 3번은 분해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에 시험관 C의 생간 조각 대신 삶은 간은 안 되죠. 삶으면 효소가 파괴되니까. 답은 5번인데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에 들어있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5번. 13번에 감자즙을 이용해서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하여튼 고무풍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부피가 늘어나는 거 말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감자즙에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거 맞고요. 예, 생간 넣어도 괜찮고, 과산화수소 분해로 산소가 발생하여 고무풍선 점 사이 거리가 멀어졌다. 맞아요. 산소가 발생해서 부푸니까 멀어지는 거죠. 14번 효소의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두셔야지 맞추죠. 이거 괜찮고요. 예. 효소가 들어가 있어. 세탁기 그 세제에 식혜 만들 때 이제 효소 쓰는 거 맞고요. 이거 맞고요. 포도당 산화효소에 의해 다 읽어봐야 되네. 예. 틀렸구나. 4번 대충 읽었더니 안되겠네. 고기에 키위를 넣으면 키위 속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단백질. 요거는 맞고요. 네. 4번이 틀렸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고기가 연해진다. 자, 1등급 도전도 보겠습니다. 요게 동화작용, 이렇게 분해하는 거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틀려요? 네. 그러네. 이거 틀리네. 요 문제만 틀린 거지. 요 문제만 틀린데 보기는 같고, 보기가 같고, 요게 지금 포도당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글리코젠이네. 글리코젠. 이게 왜 요거만 바꾸면 되네. 녹말. 요거만 바꾸면 되는데요. 녹말 대신에 글리코젠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는데, 하여튼 이제 이게 어떤 세포,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해서 글리코젠으로 바꿨다가 녹말로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긴 해. 이거는 바꿨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인체 간에서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해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이제 바꾼 거죠. 녹말을 합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이렇게 지장은 없고, 간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근데 글리코젠을 모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글리코젠을 모를 수는 있는데 녹말이랑 비슷해, 구조도. 그러니까 다당류야, 다당류. 그러니까 포도당을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글리코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이제 한 6시간 안 먹고 막 좀 버티잖아. 그러니까 밥 먹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가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맞고, 나에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나에서의 반응물은 글리코젠이에요. 나에서. 그러니까 나에서는 반응물이 글리코젠이에요. 근데 분해를 하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포도당으로. 그래서 나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틀려요. 반응물이 지금 화살표 잘 보셔야겠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니까 글리코젠에 더 에너지가 높습니다. 반응물이 작다라고 되는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 일어나죠. 일어나죠. 이 세포래, 세포 내에서 이 물질 대사량,
물질대사는 체온 범위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촉매에 의해서. 3번 답은. 자, 감자 조각 그 일정 시간이죠. 일정 시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문제 좀 어려운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감자 조각 그래서 그렇구나. 감자 조각 똑같이 넣었네. 근데 왜 얘가 더 많이 부풀었냐면 과산화수소 양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그림도 그리긴 하네. 그림도 보면 이제 친절하게 더 많이 그려놨네. 자, 보기를 보면서 할게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과산화수소 분해로 수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산소입니다.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과산화수소 양이 많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아, 여기 있구나. 네, 딴 걸 보고 있었군요. 얘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했지, 그쵸? 많을수록 많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관에 B에 감자 조각을 넣어주면, 자, 고무풍선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문제 좀 그렇다. 여기 일정한 시간으로 써 있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이게 그냥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게, 그냥.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C는 150에 C에서 발생하는 양이랑 B에서 발생하는 양이랑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디귿에 감자 조각을 더 넣어준다라고 해서 감자 조각의 효소 양 때문에 얘가 적은 게 아니에요. 과산화수소 양이 적어서 그런 거야. 여기에다가 감자 조각 더 넣는다고 더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답은 니은 2번. 감자 조각은 뭐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 뭐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은 이고요. 그 다음에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더 낮아.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높아져. 요거는 사실 동화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봐봐 선생님, 요렇게 되어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근데 여기서도 여길 것 같지만, 잘 봐.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이기 때문에 요게 아니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요 그림하고 요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면 여기도 여길 것 같잖아. 아니야. 반응물에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A가 맞아요. 효소를 이용하면 B의 크기가 커진다. B의 크기 작아져야 되고, 반응열은 C인데 효소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크기가 변화가 없는 거 맞고요. 이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맞네요. 에너지가 높아졌잖아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높아졌잖아요.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답이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잘 보셔야죠. 그림이 나오는 문제 그림을 잘 봐야지. 이게 분해가 된 거지. 이화작용 이해가세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 하나가 나가죠? 나는 동화작용. 이 효소는 A는 기억과 니은에 모두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기질 특이성이 있으니까 기억에만 작용하고, 효소 B는 동화작용 촉매이다. 동화작용입니다. 이게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나와 같은 반응은 세포호흡이 있다. 세포호흡은 분해 반응, 분해. 세포호흡은 분해하는 거, 분해. 그리고 분해하고 뭐 이화작용이 이화작용. 아니야. 답은 2번 고르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